안녕하세요. 만편로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국가복지정책 전문가 행정사 이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여름에요. 저도 그랬지만 에어컨 몇 번 안 켰는데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10만 원, 20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덥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막 30도 넘어가고 이러니 냉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새로 지원하는 전기요금 지원 제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요. 에너지 바우처요. 네. 이게 핵심이 선풍기나 에어컨 쓰시는 가정에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대 70만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죠. 신청도 이미 6월 9일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고 신청 조건도 있고 마감일도 있으니까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지원 금액부터 자격 조건 그리고 놓치기 쉬운 그런 핵심 정보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올여름 요금 걱정 조금이라도 덜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왜 이 에너지 바우처가 필요한지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 벌써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시작됐잖아요. 에어컨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 된 거죠. 그렇죠. 한국전력 자료를 보면요. 에어컨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틀어도 월 전기요금이 3만 5천 원에서 많게는 7만 원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4시간만 틀어도요. 와. 근데 사실 에어컨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다른 가전제품 생각하면 월 10만 원 그냥 훌쩍 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10만 원 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그니까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 있는 집은 더 걱정이고요. 맞아요. 요금 아끼시려고 진짜 찜통 더위에도 냉방 참고 지내시는 어르신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건강에 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 온열 질환자가 1,000명 넘게 발생했는데 고령자분들 사례가 많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들 있는 집도 마찬가지고요. 더운데 애들 땀띠 나고 힘들어하면 에어컨 안 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내놓은 게 바로 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 거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요금 얼마 깎아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가구 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다르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7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는 거고요. 최대 7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여름철 냉방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1년 전체 연간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여름, 겨울 다요? 그럼 1년 내내 에너지 비용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네요. 그렇죠.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럼 사용하는 방식은 좀 어떤가요? 아까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2가지 방식이 있어요. 만약에 주로 전기요금으로 쓰신다, 그러면 고지서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고요. 그건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가스나 지역난방 요금을 내야 한다, 또는 등유나 LPG, 연탄 같은 걸 사야 한다. 그럴 때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걸로 직접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로요. 그럼 쓸 수 있는 곳이 다양하겠네요. 가스비도 되고 연탄 사는 것도 되고. 네, 맞습니다.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다 가능하고요. 연탄, LPG, 등유 구매도 가능합니다. 각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맞춰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요금 고지서 나오는 집은 자동 차감으로 신청하고 지역 난방 쓰는 아파트는 카드로 받아서 관리비 결제할 때 내고 뭐 이런 식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맞춤형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게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에너지 비용에만 사용되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장점도 있어요. 네,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처럼 좀 행정 처리가 어려우신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신경 쓴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맞습니다.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서 에너지 전반에 걸친 어떤 실질적인 지원책,
더위와 추위를 대비하는 필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게 가구원 수별로 지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최대 7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1인 가구는 연간 약 29만 5천 원 정도 지원됩니다. 1인 가구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이게 꽤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여름철 에어컨 요금은 거의 해결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여름철 요금 커버하고도 남는 금액은 뭐 다른 에너지 비용, 예를 들어 겨울 난방비 같은 데 보탰을 수도 있고요. 그럼 2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부부만 사시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2인 가구는 약 40만 7천 원입니다.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으니까 금액이 더 늘어나죠. 이 정도면 여름철 서너 달 요금은 거의 상쇄할 수 있을 겁니다. 40만 7천 원이요? 네. 그럼 아이가 있는 3인 가구는요? 3인 가구는 약 53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에어컨 트는 시간도 길고 하니까요. 여름이나 겨울에 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53만 원이요? 확실히 금액이 꽤 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나 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00만 원 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네, 그런 가구들에게는 이 70만 원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실제 가구별로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좀 고려해서 세밀하게 설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 금액을 기준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한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요금 차감이나 바우처 카드로 받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사용을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같은 가구원 수라도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요.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에 사시는지, 그 주거 형태, 또 겨울에 어떤 난방 방식을 쓰시는지 등에 따라서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조정될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신청하시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우리 집은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혜택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청 방법하고 절차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신청은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네,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불렀죠?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셔야 해요. 아, 직접 가야 하는군요.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네, 그 점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정확한 자격 확인 등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요? 6월 9일부터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인가요? 네, 시작은 했는데 마감일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라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해에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정말요? 그럼 올해 혜택 받으려면 서둘러야겠네요. 작년에도 혹시 시기 놓쳐서 못 받으신 분들 계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어떤 분은 나중에 정보를 알게 됐는데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나서 안타깝게 지원을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아무리 알아도 시기 놓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이고, 안타깝네요. 정말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럼 주민센터 갈 때 뭘 챙겨가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 같은 거요. 기본적으로는 본인 신분증하고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네. 근데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장애인 등록증이라든지 임신 확인서라든지요. 그래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미리 확인하고 빠짐없이 챙겨가야 2번 걸음 안 하겠네요. 신청은 꼭 본인이 가야 하나요? 어르신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칙은 본인 방문인데요.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시거나 뭐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대리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한가요? 대리인 신분증하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 같은 것도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신청은 꼭 주민센터 방문해야 하고 기간 내에 서둘러야 하며 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 특히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가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뜨리면 반려될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 기준이요? 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 그리고 세대원 특성 기준.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되고요. 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장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거고요. 아니면 복지로라는 정부 복지 포털 사이트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준인 세대원 특성 기준은 뭔가요? 이건 가구 구성원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가구원 중에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중증 질환자, 희귀 제한자, 중증 난치 질환자,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소녀 가정의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아, 그러니까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 가정.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가구에 있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고려된 것 같고요. 임산부 역시 체온 변화가 크고 냉방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건지? 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자녀가 5살짜리 영유아다. 그러면 소득 기준 수급자, 그리고 세대원 특성 기준 영유아를 모두 만족하니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둘 다 만족해야 하니까. 그럼 반대로 안 되는 경우도 예를 들어 주시죠. 만약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인데 소득은 낮아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고 해도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 소득 기준만 맞아서는 안 되고 세대원 특성 기준만 맞아서도 안 되고 반드시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이게 핵심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만 보고 바로 결정하는 건가요? 서류 검토는 기본이고요. 실제 거주 여부나 가족 관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아,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겠군요. 네, 괜히 지레짐작으로 포기했다가 받을 수 있는 70만 원 지원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격 요건이 불확실하다면 일단 주민센터 상담부터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청해서 다행히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해보죠. 이 바우처,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 건가요? 사용 기간이나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청해서 지원 대상이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정해진 기간 안에 바우처를 사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군요. 자동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여름철하고 겨울철로 나뉘어 있어요. 여름철, 겨울철이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름철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주로 냉방 관련 에너지 비용, 즉 전기요금 차감이나 카드로 전기요금 결제하는 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7, 8, 9월, 석 달이네요. 네, 그리고 겨울철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25일까지입니다. 이때는 난방 관련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가스비나 지역 난방요금, 등유, 연탄 구입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기간이 딱 나뉘어 있군요. 여름용, 겨울용.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카드로 받으시는 분들. 카드 사용자요? 뭔가요? 실물 카드를 받더라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에 등록되고 배송되는 시간이 좀 걸려서요. 실제 카드 사용은 10월 13일부터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겨울 바우처 시작은 10월 1일인데 카드는 13일부터 쓸 수 있다고요? 그럼 10월 초에 바로 써야 하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10월 초에 바로 사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카드 사용 시작일 확인하기.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나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바로 잔액 2월이 안 민다는 점입니다. 잔액 2월이요? 네, 여름철 바우처 쓰고 남은 돈을 겨울철로 넘겨서 쓸 수가 없어요. 여름철 기간 9월 30일이 지나면 여름철 잔액은 그냥 사라집니다. 아, 그럼 겨울철 바우처 남은 건 다음 해 여름으로 넘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겨울철 바우처도 사용기한인 다음해 5월 25일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그냥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음 해로 2월 되는 거 전혀 없어요. 헐, 그럼 정말 기간 안에 딱 맞춰서 다 써야 하는 거네요.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용기간을 놓치거나 깜빡해서 지원금 받기로 한 거에서 막 10만 원 이상씩 그냥 날리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와,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지원금 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꼭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명하게 사용하시려면 지원금 받으시면 미리 여름에는 얼마 정도, 겨울에는 얼마 정도 쓸지 계획을 좀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엔 에어컨 전기요금에 집중하고 겨울엔 난방비에 집중하는 식으로요. 네. 그리고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마트나 에너지 판매점 같은 사용 가능처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겠고요. 맞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전기요금 좀 깎아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폭염이나 한파로부터 우리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건강, 또 존엄성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여름철 냉방부터 겨울철 난방까지 1년 내내 지원해주고 또 가구별 상황에 맞춰서 지원 금액도 다르게 하니까 효과를 체감하기 좋은 정말 생활에 밀착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또 알아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말짱 꽝이고요. 그렇죠.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맘편노후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정보 격차는 해소하신 셈입니다. 네, 중요한 정보 얻어가셨으니 꼭 활용하셔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혹시 이런 정보 잘 모르시는 어르신이나 자격은 되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는 저소득 가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알게 되신 이 에너지 바우처 정보를 그런 이웃분들께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보 공유가 누군가의 여름을 시원하게 또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이웃분들께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맘편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 앞으로 또 새로운 지원금 정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예고를 잠깐 해드릴게요. 다음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소식이죠.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게 과연 언제, 어떻게 지급될 것인가, 그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한 거의 확정적인 소식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 민생회복지원금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네요. 그렇죠.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